안녕하세요. 장투하는 주린이의 일기입니다. 오늘은 투자보다 먼저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빚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입니다. 빚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걸까? 사업을 무리하게 벌인 걸까? 도박이나 사치에 빠진 걸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빚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작은 아주 사소한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달만 카드로 막자, 경조사가 겹쳤고, 자동차가 고장 났고, 아이 학원비가 나갔고, 병원비가 생겼고, 생활비가 며칠 부족했을 뿐입니다.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다음 달 월급의 일부가 이미 사라집니다. 월급을 받기도 전에 지난달에 내가 먼저 가져다 쓴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옵니다. 월급은 분명 들어왔는데 내 돈 같지가 않습니다. 카드값이 빠져나갑니다. 대출이자가 빠져나갑니다. 할부금과 보험료, 통신비와 관리비가 빠져나갑니다.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은행과 카드사가 잠깐 통장을 지나간 느낌입니다. 남은 돈을 보니 또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시 카드를 씁니다. 빚의 진짜 시작은 큰 돈을 빌린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기준이 바뀐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카드로 사면 되지. 이때부터 빚은 숫자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 됩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배달 음식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한 번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옷과 가전제품, 여행이 됩니다.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추억은 지금뿐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말합니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드 명세서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카드는 위로를 먼저 건네지만 결제일에는 현실을 청구합니다.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긁었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냥 매출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썼지만 청구서는 매달 한 번씩 옵니다. 문제는 커피도 아니고 여행도 아닙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을 미래의 소득으로 유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월급은 300만 원인데 생활은 320만 원처럼 하는 순간 고작 20만 원 차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매달 20만 원이 부족하면 1년에 24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할부와 이자가 붙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수리비가 생기면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사용하게 됩니다. 카드값을 갚으려고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내려고 또 카드를 쓰고 카드값이 부담되면 리볼빙을 신청합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 빚을 냈는데 나중에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냅니다. 처음에 빚은 선택이었지만 나중에 빚은 생존이 됩니다. 그래서 빚의 구렁텅이는 절벽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완만한 내리막길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속도도 느리고 별로 무섭지도 않습니다. 본인도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 정도는 쓰잖아. 다음 달부터 아끼면 돼.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돼. 그런데 빚은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번만 카드, 이번만 할부, 이번만 현금 서비스, 이번만 리볼빙, 이번만 대출. 이상하게도 이번만은 매달 찾아옵니다. 다음 달에 나는 이번 달에 나보다 특별히 더 강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소비 욕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지만 여기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에게 소비를 줄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빚이 사치와 무절제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실직 때문에 빚을 집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집니다. 누군가는 아이 치료비 때문에 빚을 집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고 사업이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운이 나빴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는 오르는데 소득은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은 빚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빚으로 밀려 들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빚진 사람을 단순히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카드 연체 뒤에는 실직과 질병, 가족 부양과 실패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말하고 싶은 것도 빚진 사람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빚이 얼마나 평범한 얼굴로 시작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선택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정은 이해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면죄부는 아닙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필요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계속 돈을 썼다면 그 부분은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빚에는 체면이라는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친구들보다 없어 보이기 싫어서, 아이에게 부족한 부모로 보이기 싫어서, 가족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남들보다 뒤처진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차를 바꾸고 무리해서 여행을 가고 경조사비를 과하게 내고 할부로 생활 수준을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삽니다.
하지만 체면은 할부로 살 수 있어도 자존감은 할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 가난해 보이지 않으려고 실제로 가난해지는 셈입니다.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SNS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카드값은 밀렸는데 여행사진은 실시간입니다. 월급날은 두려운데 택배 오는 날은 설렙니다. 조금 웃기지만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숫자로만 소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소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고, 외로워서 사고, 지쳐서 사고, 보상받고 싶어서 삽니다. 그래서 빚은 금융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감정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관계 문제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숨긴 소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대출, 아이에게 미안해서 쓰는 돈,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쓰는 돈. 가계부에는 단순히 외식비와 교육비, 경조사비라고 적히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미안함, 체면과 외로움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해결하려면 무조건 쓰지 말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왜 같은 소비를 반복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또 모든 빚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집을 사기 위한 대출도 있고 사업과 교육을 위한 대출도 있습니다. 빚을 이용해 더 큰 기회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빚의 이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빚이 미래 소득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미래 소득을 미리 소비하는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무슨 돈으로 갚을 것인지, 소득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지, 금리가 올라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빚은 계획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희망만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습니다. 빚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내 빚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다음 달 월급 중 얼마가 이미 예약되어 있는지. 빚이 무서울수록 사람들은 명세서를 피합니다. 하지만 보지 않는다고 숫자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애써 있는 동안에도 이자는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의 크기를 수입에 맞춰야 합니다. 무조건 불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차를 몇 년 더 타도 괜찮습니다. 여행을 한 번 미뤄도 괜찮습니다. 조금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가족에게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체면은 잠시 구겨질 수 있지만 신용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빚의 시작은 돈이 완전히 없어진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수입보다 내 생활이 아주 조금 커진 순간, 돈이 없으면 사지 않는 대신 미래의 돈으로 먼저 사기 시작한 순간, 오늘의 부족함을 내일의 나에게 떠넘기기 시작한 순간, 어쩌면 그 순간이 빚의 진짜 시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빚에서 빠져나오는 시작도 아주 사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번은 사지 않는 것, 카드 명세서를 피하지 않고 확인하는 것,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작은 금액이라도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것,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는 삶보다 실제로 괜찮은 삶을 선택하는 것, 빚이 수많은 작은 선택이 쌓인 결과라면 반대 방향의 작은 선택도 언젠가는 우리를 밖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빚의 시작은 돈이 부족한 순간이 아닙니다. 부족한 돈을 미래의 나에게 떠넘기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한마디입니다. 이번만.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